친구들 안녕. 10분 동안 잘 쉬고 왔어요? 꽤 긴 시간이었는데 근데 친구들 이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 정리 잘 하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지 않은 학생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멈춤 해놓고 문제를 얼른 후다닥 풀고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이어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해요. 자, 그럼 도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39회 초급 기출 문제네요. 자,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가 장군이 이끄는 고구려군은 살수에서 수나라 군대와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고 아나운서가 말했어요. 살수에서, 그쵸. 살수라는 곳은 지역 이름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청천강 일대를 말하는 거라고 하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살수라고 불렀어요. 수나라 군대와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가장군은 누구일까요? 자, 1, 2, 3, 4 어느 분이에요? 네, 을지문덕 장군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을지문덕 장군이 되겠고요. 우리 보기를 통해서도 자꾸 보기를 보면서 자꾸 다른 이름들도 어떤 장군들이었는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전쟁이었는지 자꾸 봐두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사 이런 역사에서는 사회에 특히 있죠. 국어도 그렇고 이런 단어들을 자꾸 눈에 익혀두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답만 보지 말고 보기도 자꾸 봐가면서 머리에 기억해 두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기도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번 정답은 4번 을지문덕 장군이고요. 1번 곽재우는요. 우리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나중에 임진왜란 우리 친구들이 전쟁하면 가장 잘 아는 전쟁이 임진왜란 장군 전쟁일 텐데 임진왜란 하면 이순신 장군 말고도 여러 장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 혼자만의 힘으로 임진왜란을 이겨낸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의병 각재우라는 홍의 장군 각재우라고 한번 우리 여기 적어줄까요? 아직은 잘 몰라도 돼요. 계속 보고 외우고 또 나오면 선생님이 그때 또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 기억을 해두자고요. 눈으로 한번 익혀주세요. 홍의 장군 곽재우 각재우 써있으니까 그냥 홍의 장군 각재우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의병 중에 홍의 장군 각재우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었어요. 그리고 김유신은 우리 앞에서도 많이 보았지만 그래도 김유신은 신라의 장군이죠. 원래 출신은 뭐예요? 가야의, 그쵸? 가야의 왕족 출신으로 이제 나중에 가야가 신라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그래서 신라에 의해 들어가면서 신라의 귀족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신라에 들어가면서 출신이 뭘로 바뀌어요? 얘는 어느 선생님이 좋아하는 우리 친구들도 좋아하는 화랑 출신이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김유신 하면은 가야의 왕족 출신보다는 우리 친구들은 화랑 출신이라는 걸 더 많이 알 거예요. 김유신 신라죠. 연개소문은 고구려의 장군이죠. 고구려. 그쵸? 신분을 얘기하자면 대대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얘 아버지가 대대로였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아니에요. 연개소문이 왕이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가끔 있는데 왕은 아니고 이 당시에 대대로라고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정도? 예, 그러니까는 바로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되는 높은 간직이죠. 그래서 대대로 정도가 되는 연개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고구려의 장군이라고 알아두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답은 을지문덕이었습니다. 자, 을지문덕은 다시 한번 요약하고 가겠습니다. 을지문덕은 수나라 군대가 왔을 때 그쵸? 수나라 군대가 싸워서 어디에서? 살수에서 크게 이긴 그쵸? 장군입니다. 을지문덕.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 가에 들어갈 전투로 옳은 것은 이 그림은 고구려가
당의 침략을 물리친, 아까는 수나라였죠. 이번에는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쳐들어와요. 당의 침략을 물리친 가를 그린 것입니다. 우리 당나라 당태종이 왔을 때 차례로 넘어가고 있어요. 차례로 계속 침략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이 성만이, 그쵸. 이 당의 침략을 물리쳤다고 했어요. 그죠? 이 전투에서 당태종은 성벽보다 높은 흙산을 쌓아 성 안쪽을 공격하려 했지만 오히려 고구려군이 흙산을 빼앗아 당군을 물리치고 성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2번 안시성 싸움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보기도 한번 보고 넘어가 줘야 되겠죠. 관산성 싸움은 무엇일까요? 관산성 싸움은 무엇일까요? 갑자기 선생님 멍해졌어요. 지금 네. 왜 멍해졌을까요? 지금 시간이 12시 15분. 네. 이게 지금 낮 12시 15분이 아니고 밤 12시 15분에 선생님이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이 지금 멍해져가지고 지금 선생님이 지금 글을 읽고 있는 건지 뭘 하고 있는지 선생님 미안해요.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안시성 싸움이 되겠고요. 자, 3번 황산벌 전투가 되겠어요. 황산벌 전투는 아까 선생님 앞에서 얘기해줬던 계백과 여기 위에서 방금 봤던 김유신, 신라의 김유신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신라와 백제의 싸움이겠죠. 신라와 백제가 마지막 이제 백제의 싸움인데 황산벌에서 벌였던 전투가 되겠어요. 여기서 계백이 이제 김유신한테 지게 져요. 그쵸? 그래서 이제 백제가 여기서 이제 지게 됨으로써 신라에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고, 이제 기벌포 전투는 뭐죠? 기벌포 전투는 이제 백제가 멸망하고 고구려가 멸망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당나라만 남게 되죠. 그래서 당나라를 몰아내기 위해서 이제 나당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죠. 그때 이제 기벌포 전투에서 이제 승리를 신라가 하게 됨으로써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 그리고 지금 계속 이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서도 관상성 전투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이 안 나요. 정말 미안해요. 선생님이 이거는 다시 선생님이 찾아보고 선생님이 이 수업 마지막에 찾아보고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줄게요. 미안해요. 자, 정말 미안해요. 근데 선생님 되게 깨림칙해요. 지금 관상선 전투가 뭐지? 계속 그러고 있어요. 네. 자, 3번으로 일단 넘어갈게요. 자, 3번. 자, 다음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인물로 옳은 것은? 네. 자, 당을 건너가 신라와 당의 연합을 이루어냈지. 김유신의 도움을 받아 왕위에 올랐어. 진골 출신의 왕이었지. 자, 누구죠? 네, 우리 친구.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앞에서 핵심 정리할 때 말했던 사람이죠. 김유신의 절친이에요. 선생님 절친이라는 이야기 되게 잘 쓰는데 김유신의 절친인 바로 김춘추. 네, 진골 선생님이 여기 신라에는 뼛속까지 아주 골품이에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골품제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골품제에는 성골과 진골 그리고 육두품 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천민, 그다음에 노비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성골은 엄마와 아빠 모두가 왕족, 그쵸? 그다음에 진골은 한쪽은 왕족, 한쪽은 귀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왕족과 귀족 중에서 근데 바로 이 김유신의 절친인 김춘추가 바로 누구? 이 진골.
진골이었던 거죠. 이 진골 출신의 첫 번째 왕이 바로 이 김춘추가 되는 거예요. 태종 무열왕이죠. 그런데 이 원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이 신라에만, 이 골품 제도 때문에 유일하게 삼국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유일하게 신라에만 여왕이 있어요. 선덕 여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덕 여왕도 있고 진덕 여왕도 있고 진성 여왕도 있고 이렇게 여왕까지도 있는데, 이제 여자에서도 여왕이 다 나오고도 이제 더 이상 성골에서 이제 여왕까지도 나오고 이제 대가 끊겼어. 이제 더 이상 왕이 안 나와. 더 이상 아이가 없어. 그래서 이제 넘어온 게 진골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첫 번째 왕이 진골 출신의 왕인 김춘추가 첫 번째 왕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김춘추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당에 건너가서 신라와 당의 연합을 이루어냈고요. 처음에 백제가 자꾸 신라를 괴롭히게 되죠. 그런데 처음에 이 김춘추가 처음부터 당나라로 간 건 아니었어요. 어디로 갔어요? 고구려로 갔죠. 고구려에 누구에게 갔죠? 영계소문에게 갔어요. 영계소문에게 갔더니 영계소문에게 우리 백제가 자꾸 우리 신라를 괴롭히니 우리 신라를 도와주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신라가 고구려 영계소문이 뭐라 그랬죠? 줬소! 그랬죠. 그런데 우리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무언가 요구를 하면 대가가 있어야겠죠. 줬소! 우리가 그대들을 도와줄 테니 원래 우리나라의 땅이었던 한강 유역을 돌려주시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당연히 신라가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전성기, 내가 제일 잘 나가 라는 시대를 되려면,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한반도의 전성기인 지대를 가지려면 어디가 중요하죠? 한강 유역이 중요하죠. 한강 유역이 왜 중요한지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충분히 이야기를 해줬어요. 한강 유역이 왜 중요한지가 궁금한 친구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자면, 그죠? 농토가 비옥해서 여기는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고 중국과 배로 이렇게 신진 문물을 이제 교역하기에도 좋은 그러한 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서는 한강 유역이 아주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갖는 나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마지막에 신라가 이 삼국에서 이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신라가 삼국도 통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김춘추가 이 한강 유역을 고구려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김춘추가 이 고구려에게 영계소문에게 실소라고 하였죠. 영계소문에게. 그래서 영계소문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김춘추를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김춘추가 이제 지혜를 짜서 이제 기지를 발휘해서 이 감옥에서 빠져나와 어디로 갔어요? 당나라로 갔죠. 당나라로 가서 이제 나당 연합을 맺고 이제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을 이제 당나라를 몰아내고 삼국을 통일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김춘추가 근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 알아둘 것은요, 김춘추가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삼국 통일을 한 것은 김춘추 때가 아니고 김춘추가 죽고 그 다음 때에 김춘추의 아들에서 삼국의 통일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4번 볼까요? 자, 4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삼국 통일 과정이네요. 자, 선생님이 방금 전에도 삼국 통일 과정을 얘기했는데 여기 밑에 보면 우리 연도가 나와 있어요. 연도를 친구들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이 방금 말한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자, 김춘추가 고구려에 이제 백제가 자꾸 신라를 야금야금 쳐들어오니까 먼저 고구려의 도움을 청하러 갔죠. 그런데 고구려에 거절당했죠. 그쵸? 그래서 김춘추가 어디로 갔어요? 당에 갔어요. 언제? 648년에. 근데 선생님이 연도는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눈으로만 봐주세요. 자, 김춘추가 당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화살표를 보니까 660년에 황산벌 전투가 일어났네요. 선생님, 황산벌 전투는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그렇죠. 김춘추가 당에 가서 이제 당과의 나당 연합을 맺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고구려보다는 고구려는 너무 막강해. 아직까지 세력이 너무 막강해. 그래서 고구려보다는 덜 강한 백제를 먼저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를 먼저 치자. 백제가 이때 좀 정말 이제 갈 때까지 갔어요. 이때 의자왕 시대였는데 이제 갈 때까지 가는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제를 먼저 치자 해서 이제 백제를 먼저 치는 거예요. 이때 황살보 전투 때 누가 갔죠?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듯이 김유신이 근데 혼자 간 건 아니고요. 여긴 나당. 김유신은 이제 김춘추가 이미 벌써 당과 나당 연합이 된 거니까 김유신과 당나라와 연합이 되어 있고요. 신라와 당나라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백제는 나 홀로, 그죠? 백제 홀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와 당나라, 김유신과 당나라와 합혀져 있고요. 백제 홀로 이렇게 싸우는 거죠. 이렇게 싸워서 누가 이겼다고요? 처음에는 백제가 이겼었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너무 수적으로부터가 당나라와 김유신의 우세예요. 그래서 이제 신라가 이기게 되죠. 그리고 김유신이 이제 막 지략을 쓰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김유신 쪽이 이겨서 황산벌 전투에서 백제가 패했다는 것은 뭐예요? 황산벌 전투가 백제의 마지막 전투예요. 그래서 백제가 그러니 660년대에 백제가 멸망했다는 거고, 평양성이 침략을 해서 668년이네요. 평양성 침략. 이 평양성은 어디? 고구려의 수도죠. 그래서 고구려도 668년에 멸망. 자, 그러면 김춘추가 첫 번째 그림에 김춘추가 당에 감, 두 번째 황산벌 전투, 그럼 백제가 멸망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세 번째 평양성 침략, 그러면 고구려가 멸망했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빈칸이네요. 676년. 그럼 무엇이 될까요?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고창전투, 2번 기벌포전투, 3번 안시성전투, 4번 저인성전투. 뭘까요? 네, 그렇죠. 자, 2번 기벌포 전투가 되겠죠. 김춘추가 당해가고 이제 나당 연합이 맺어지고 황산벌 전투로 인해서 백제가 멸망하고 평양성 침략으로 인해서 이제 고구려가 멸망하고 이제 고구려 백제가 다 멸망을 했는데 이제 당이 이제 자기 야욕을 드러내죠. 원래는 나당 연합을 했을 때 김춘추가 당시 나당 연합을 했을 때 고구려 백제가 멸망을 하면은 고구려 지역은 당나라가 갖고 백제 지역은 신라가 갖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당나라가 어떻게 해요? 백제 지역도 고구려 지역도 심지어 신라 지역까지도 당나라 자기네가 다 먹으려고 야욕을 드러냈죠. 그래서 이제 신라가 어떻게 당나라를 몰아내려고 이제 당나라를 치죠. 그게 바로 기벌포 전투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기벌포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연도는 굳이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이 이해관계, 이 순서를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삼국 통일의 과정을 이해는 하고 있어야 돼요. 자, 1번 고창전투는 뭘까요? 우리 배우진 않았는데요. 일본 고창전투는 우리 나중에 이 삼국시대가 지나고 나서 우리 지금 통일 신라 되는 과정을 배우고 있잖아요. 이제 통일 신라가 나중에 다시 후삼국으로 이제 또 나라가 나뉘게 돼요. 이제 이 후삼국 시대에서 후백제와 고려 사이에 있었던 전투가 바로 고창 전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의 안시성 전투는 우리 아까 당나라가 고구려에 쳐들어왔었던 전투죠. 그쵸? 그때 고구려가 끝까지 이겨냈던 바로 그 안시성 전투고요. 우리 이 안시성 전투에서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이 안시성의 이 성의 주인인 성주 한 명 여기 옆에다가 적어줄까요? 이 성의 주인 양만춘이라고, 여기가 아주 초급이라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양만춘이라고 적어주세요. 이 안시성의 주인이에요. 성주라고 부르죠. 양만춘과 여기에 백성들이
함께 끝까지 싸워서 이긴 전투예요. 자, 그리고 4번의 처인성 전투.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에 몽골이 침입했을 때, 고려시대에 몽골이 침입했을 때, 고려시대에 몽골이 침입했을 때, 이제 몽골이 침입했을 때 막아냈던 이제 전투입니다. 네, 처인성에서 이루어졌던 전투이기 때문에 처인성 전투예요. 이 안시성에서 이루어졌던 전투처럼 이렇게. 네. 아, 선생님 이거 생각났어요. 관산성 전투. 정말 죄송해요. 관산성 전투 생각났어요. 관산성 전투가 뭐냐면 이제 백제가 신라의 이제 관상성을 공격하다가 성왕이 패사한 싸움이에요. 패배한 싸움도 아니고 이제 당시에 뭐라 해야 되나 백제의 왕이 성왕이고 이제 여기 신라의 왕이 진흥왕 시대 때인데 이제 백제랑 신라가 고구려가 워낙에 힘이 강하니까 백제랑 신라랑 이제 동맹을 맺고 있었어요. 이게 동맹을 맺고 우리 작은 나라끼리 고구려에 맞서 싸우자, 힘을 합쳐보자 이렇게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근데 신라가 백제를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백제의 이제 성왕이 이제 신라를 치러 관상성을 이제 공격하러 갔죠. 그런데 이게 웬일? 오히려 공격하러 갔는데 관상성에서 성왕이 오히려 죽었어요. 그래서 패사한 그런 전투가 되겠어요. 그게 바로 관상성 전투입니다. 그러니 백제가 신라의 관상성을 공격하다가 오히려 성왕이 패사한 전투한 거. 이제 패사한 싸움이 바로 관상성 전투가 되겠습니다. 미안해요. 선생님 인지 생각이 났네요. 정말 죄송하게 됐어요. 자, 사실은 선생님이 그 친구들 이거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선생님 먼저 한 번 더 혹시 이러한 경우가 생길까봐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친구들한테 설명을 못 해줄 경우가 생길까봐 선생님도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분명히 했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무척이나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깨달은 게 하나가 있다면 선생님이 항상 뭐라 그러죠? 선생님 미션을 내주면서 뭐라고 해요? 항상 미션은 오늘 밤 10시까지 라고 해주잖아요. 그 이야기는 밤 10시 이후가 되면 선생님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는 얘기니까 우리 친구들도 공부는 맑은 정신에서 하도록 바래요. 이거 방금 공부를 한 것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정말 미안해요.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 몇 번까지 했나요? 4번까지 했나요? 네, 자 우리 열심히 5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선생님은 지금 12시가 넘어서 촬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은 분명히 10시 전에 다 미션을 할 거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하고 자, 5번 하겠습니다. 자, 5번 39회 초급 기출문제네요. 밑줄 그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왕이 얘기하네. 고구려 장수였던 나는 당나라에 저항하던 고구려 유민 등을 이끌고 동무산 기슭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랬네. 선생님 느낌이 팍팍 왔어. 자, 누굴까? 저기 재성이가 얘기하는 거 들리네. 누구? 대조영이요. 그쵸. 고구려 장수였던 나는 당나라에 저항하던 고구려 유민 등을 이끌고 동무산 기슭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네, 대조영입니다.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대조영입니다. 자, 그러면 대조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되겠네요. 1번, 하랑도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하랑도라는 단체가 있었던 나라는 어느 나라죠? 네, 신라예요. 신라. 선생님 이번에 한 번만 더
얘기를 해줄게요. 선생님 자꾸 얘기하는 건 뭐죠? 반복 학습을 해줘야 우리 친구들 자꾸 잊어버리지 말라고 화랑도 꽃 화자를 쓴다 그랬어요. 그쵸? 꽃 화자를 써서 자, 예쁜 꽃처럼 예쁜 화랑이라는 귀족 청년 16세 미남이죠. 꽃처럼 생겼는 남자아이면 16세 미소년이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쵸? 실제로 이렇게 막 화장도 하고 그랬다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얼굴을 하얗게 여자들처럼 이렇게 분바르고 실제로 전쟁터에 나갈 때 그렇게. 자, 16세의 미소년, 그쵸? 미소년, 16세니까 미소년이겠죠? 그리고 꽃처럼 예쁘게 생겼으니 16세의 화랑, 귀족의 화랑 한 명과 랑도, 여러 명의 랑도, 귀족 화랑 한 명과 낭도, 여러 명 이렇게 모여서 화랑도라는 단체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쵸? 지금으로 말하면 박보검 팬클럽 정도 생각하면 되나? 박보검 한 명에 거기 여러 명의 막 아이들이 이렇게 가입해가지고 박보검의 팬클럽 한 명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랑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 화랑도라는 단체라는 이 화랑도는 어때요? 심신을 수련하죠. 그쵸? 마음을 어떻게 유구 경전을 읽으면서 문무를 갖추어야 해요. 글도 잘 써야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산과 들을 막 뛰어다니면서 수련을 해서 뭐 무술도 익혀야 하고 적어도 3년에서 4년 정도 이 수련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해요. 아무튼 엄청난 대단한 사람들. 이러한 단체를 어디에 썼느냐? 아까 김유진이 무슨 출신이요? 화랑도 출신이라고 했죠. 이러한 단체를 우리는 국가의 전쟁이나 이러한 데 또 쓰기도 하고 이러한 친구들을 이러한 미소년들을요. 그쵸? 이게 바로 신라의 국가적인 아주 단체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게 바로 신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랑도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라가 되겠죠. 2번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 얘는 선생님이 아까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하였다고 했던 나라가 누구? 어디요? 발해. 그렇죠? 네. 고구려를 계승하였던 바로 그 발해.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이었네요. 나머지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3번 전성기의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발해. 해동성국이란 동종에 번성하였던 나라. 그쵸? 상경을 도읍으로 삼기도 하였다. 그쵸? 발해. 그러면 정답은 아닌 것이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 스탬프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해동성국으로 불린 발해의 문화유산으로 둘러보기. 특별 전시관의 사진을 관람하고 스탬프를 찍으세요. 1번 발해 석등, 2번 영광탑. 다 발해의 문화유산이에요. 자, 그럼 보기 중에서 발해의 문화유산을 찾아볼게요. 어떤 걸까요? 1번 볼까요? 1번 이불병자상. 딱 정답이네요. 이게 바로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 문화유산 중에 아주 대표적인 거죠. 자, 두 부처님이 이불병자상, 이불, 두 명이니까 이죠. 불은 부처님 불, 그리고 병자상이잖아요. 좌상, 그죠? 앉아 계세요. 두 명의 부처님이 앉아 계시다고 해서 이불병자상이라는, 만약에 부처님이 서 계세요. 그러면은 좌상이 아니라 입상,
서 있다 할 때 입을 써서 입상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앉아 계시니까 좌상을 쓰는 거고, 그리고 부처님에서 불이에요. 그래서 두 명의 부처님이 앉아 계신다 해서 이불병자상이라고 써주는 거,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냥 무작정 외우지 말고 그림을 보고 그래서 이러한 이름이 붙었구나 하고 이름을 잘 뜻을 생각을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쵸? 이불병자상. 만약에 한 부처님이 있었다면 한불병자상? 아니면 그냥 불병자상? 아니면 일불병자상? 이렇게 했겠죠? 근데 똑같이 생긴 쌍둥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두 명의 부처님이 앉아 계셔요. 그래서 이불병자상이라는 부처님이 이렇게 이름을 갖고 계시답니다. 자, 그 정답은 나왔네요. 그래서 1번이에요. 자, 2번 성덕대왕 신종. 네, 요거는 통일신라의 문화유산이 되겠죠? 여기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알아도 그냥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통일신라라고 적어주세요. 자, 그리고 3번에 백자, 청화, 포도문, 항아리. 이건 잘 모르겠죠? 맞추신 분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자, 네, 알아도 적어주세요. 조선, 네, 조선의 항아리예요. 자, 4번. 우리 보통 청자 하면은 고려 청자가 유명하기 때문에 조선의 청자는 잘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백자는 거의 조선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조선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4번 금동영가 7연명 열의 입상. 여기 나오네요. 입상. 입상은 어떻게 있다고요? 네, 여기 부처님이 이렇게 서 계세요. 그쵸? 그래서 입상. 금동영가 7연명 열의 입상.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어디 고구려의 유물이랍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발해의 유물은 1번이 되겠습니다. 비슷하죠? 여기 4번과 1번 보니까 좀 비슷하죠? 네, 그게 바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다음 지역의 문화유산이 뭔지 한번 볼까요? 신라의 천년고도를 찾아라. 그리고 지역은 당연히 신라니까 어딜까? 경주 일대가 되겠어요. 네, 그러면은 경주의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면 되겠네요. 자, 보기를 보니까 첨성대가 보이고 성덕대왕 신종이 보이고 석굴암 본존상이 보이고 장군총이 보이네요.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4번입니다. 그렇죠? 자, 1번 첨성대, 2번 성덕대왕 신종, 3번 석굴암 본종상 모두 신라의, 그쵸? 네, 신라의 유물이 되겠죠. 문화유산인데 4번 장군총은 어느 나라의 유물이죠? 모르겠어요? 네, 신라의 4번의 장군총은 고구려의 무덤 양식이죠. 고구려. 혹시 우리 친구들 안시성 싸움이라고 그 양만춘 장군 우리 안시성 싸움이라고 영화 본 친구 혹시 있을까요? 그때 안시성 싸움 영화 보면은 선생님은 기억나는데 첫 번째 장면에서 어떤 이제 화랑이 이제 고구려니까 고구려 군내성의 연개소문에 있는 이제 화랑이겠죠? 연개소문. 근데 그 양만춘과 안시성에서 있었던 이제 사람들 양만춘과 그 당시에 고구려의 양만춘과 그 당시 고구려의 세력을 잡고 있었던 연개소문이랑 사실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 당시에 왕이었던 이제 실제 양이었던 왕을 죽이다시피 하고 그 왕을 죽이고 새로운 이제 그 왕을 세우고 그러고 나서 연개소문이 자신이 완전히 권력을 다 장악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 안시성에 있었던 이제 양만춘의 성주는 그 양만춘은 그런 연개 소문을 마땅치 않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도와주거나 막 그러지 않고 아무튼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연개 소문은 당연히 안시성 사람들이나 이제 양만춘을 좋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겠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지 자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장군총은 그래서 안시성 싸움에서 그 영화의 안시성 싸움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그 화랑이 아니구나 잘못 얘기했네. 그 이제 연개솜 이제 막 이제 어떤 이제 말을 타고 이제 막 이렇게 달려오는 사람이 막 이렇게 질주를 해요. 고구려의 땅을 막 질주를 하는데 그때 이제 배경으로 이 고구려 땅이니까 이 장군총이 이렇게 막 보여요. 고구려 이제 안시성의 영화 첫 장면에 보면은 배경에 이 장군총이 보이더라고요. 선생님 이 장면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이 장군총은 중국 지린성 지안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고구려가 지금 중국 땅에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장군총은 돌무지 무덤이에요. 지금 딱 보면은 그냥 돌을 이렇게 쌓아놓은 것 같죠. 그래서 돌무지 무덤으로 장수왕의 무덤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누구의 무덤인지는 몰라요. 근데 크기나 뭐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은 장수왕의 무덤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7층의 계단식 피라미드로 되어 있어요. 높이는 13m로 아파트 한 5층 정도에 되는 높이라고 하네요. 자, 일단 넘어갑시다. 다음에 혹시 안시성 싸움 영화 보게 되면은 조인성 나오는 영화예요. 보게 되면은 첫 장면 배경에 이 장군총 나오니까 눈여겨보세요. 아, 저거다! 라고. 알겠죠? 한우성을 질러주세요. 자, 근데 15세 이상 관람가였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부모님과 함께라면 볼 수도 있다 그랬어요. 자, 다음 인물 카드 마지막 문제예요. 자, 다음 인물 카드 주인공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와, 자,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최고의 권력을 가졌었던 신라의 자, 이 사람은 누굴까요?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활보라고 불렸었대요. 당나라에 건너가 장수로 활약하였어요. 해상무역을 주도하였어요. 자, 이 사람의 업적으로 옳은 것이에요. 1번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2번 외에 칠지도를 보냈다. 3번 삼국사기를 저술하였다. 4번 북한산 순수비를 세웠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정답은 우리 친구들 네, 1번인 거 알겠죠? 청해진을 설치하여서 청해진을 설치하여서 이제 해상 무역을 주도한 거죠. 당나라와 그쵸? 일본 사이에서. 원래 처음에는 그 외에서 오는 그 해적들을 물리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해상 무역을 주도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2번 외에 칠지도를 보냈다. 이건 누구죠? 네, 백제죠, 백제. 백제에 더 자세히 말하면 4세기 내가 제일 잘 나가 했었던 왕 근초고왕 한번 적어줄까요? 근초고왕 때 4세기예요. 백제 전성기 때. 칠지도는 왜 칠지도라고 했죠? 이렇게 가지 모양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여기 마지막 요거까지 7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이렇게 칼날이 이렇게 모두 7개로 되어 있는 칼이에요. 그래서 이 칠지도를 우리 백제에서 외라고 하는 건 일본이라고 했어요. 일본에다가 하사하였다. 그러니까 보냈다, 주었다. 그렇게 한다고 했죠. 언제? 근초고 왕 때.
그 백제. 그리고 3번 삼국사기를 저술하였다. 누구? 여기 적어주세요. 이건 아직 우리 안 배운 건데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자, 아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한번 배우고 이건 지금 복습 겸으로 선생님이랑 하는 거니까 적어볼까요? 고려시대의 김부식. 그쵸? 왕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으로 말하면 왕이 이제 김부식한테 역사책을 좀 만들어라 라고 해서 삼국사기를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받고 역사책을 만들라 라고 해서 삼국사기를 저술해서 그렇기 때문에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뭐가 없을까요? 네, 단군 신화가 없어요. 그쵸? 왕의 명령을 받고 만든 삼국사기이기 때문에 역사서이기 때문에 단군 신화 같은 건 이야기잖아요. 신비스러운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관적인 그렇죠? 이야기 같은 건 저술이 안 되어 있고요. 삼국사기는 객관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이 저술이 되어 있죠. 대신에 단군 신화는 어디에 들어있지, 어디에 저술이 되어 있지요? 예, 똑같이 고려시대에 저술이 되어 있어요. 적어줄까요? 단군 신화는 어디에? 단군 신화는 어디에 되어 있다고요? 이련 스님이 쓰신 그쵸? 이련 스님이 쓰신 이름도 비슷해요. 삼국유사. 그쵸? 삼국유사에 쓰여 있어요. 이련 스님이 쓰신 삼국유사에는 단군 신화뿐만 아니라 다른 야화라든가 야사라든가 그러한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쓰여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쓴 역사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이야기 쓴 거예요. 이야기도 썼고 이것저것 다른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도 썼고 역사 이야기도 썼고 네. 그런 것들을 쓴 거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쓴 거기 때문에 단군 신화도 쓴 거고요. 네, 그래서 삼국사기는 객관적인 사실을 서술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다 단군 신화는 들어있지 않아요. 알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알겠죠? 삼국사기는 왕이 김부식에게 고려 때 왕이 김부식에게 만들라고 명령을 했어요. 역사서를 만들라라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를 만들라라고 우리 친구들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교과서에다가 주관적인 이야기, 내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 남에게 그냥 들은 이야기 그런 거 써서 넣어야 돼요? 그런 거 써서 넣으면 안 되겠죠. 실제로 판명되고 증거가 있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거 그런 것들을 교과서에 넣어서 가르쳐야겠죠. 그런 걸 쓴 거기 때문에 삼국사기에는 단군 신화가 없고요. 단군 신화가 있는 것은 삼국유사, 이련이라는 스님이 쓰신 삼국유사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자주 나오는 거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헷갈리지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북한산 순수비 마지막 보겠습니다. 북한산 순수비는 적어주세요.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이것도 중요하니까 모르겠으면 이거는 그냥 좀 외워줍시다. 네. 순수비 우리 순수하다 순수비 아니고 내가 여기까지 차지했어. 그냥 여기까지 내 땅이야 라고 해서 순수비 우리 단양 적성비를 제외하고 순수비라는 이름으로는 4개가 더 있다 그랬어요. 그쵸? 진흥왕 순수비라고 해서 그쵸? 그래서 진흥왕 때 그쵸? 진흥왕 신라의 진흥왕 순수비라고 생각해 주세요. 신라의 진흥왕 순수비. 신라의 북한산 순수비는 신라의 진흥왕 순수비 중에 하나죠. 내가 북한산 순수비, 내가 여기까지 북한산에 세운 거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북한산 여기까지 내가 차지했어, 땅을 넓혔어 해서 북한산에다가 순수비를 쿡 박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 말고도 순수비 4개를 더 세웠어요. 단양 적성비 빼고 나머지 3개를 더 세웠고요. 북한산까지 1개를 더 세워서 총 5개를 세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선생님 북한산 순수비를 얘기 하나를 더 하자면 지도와 같이 봐주세요. 우리 앞에서 진안단원에서 배웠죠. 우리 친구들 보고 찾아서 보라 그러면 분명히 안 볼 거고, 그쵸?
자, 여기 있네요. 선생님 보여주겠습니다. 여기 신라의 전성기 6세기 누구냐? 바로 진흥왕 때죠. 우리 왕들은 또 자기가 무엇을 했다 그러면 남겨놓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북한산 순수비 보니까 여기에 있네요. 진흥왕 순수비에서 서울 북한산에다가 콕 박아놨죠. 여기. 그쵸? 그리고 여기 단양 적성비가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진흥왕, 여기 북한산 순수비 여기 하나, 그리고 창녕 진흥왕 순수비 여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황초령비 보이나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북쪽 지역으로 지금 선생님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더 위쪽에 마운령비, 여기가 가장 위쪽이네요. 그죠? 여기 이렇게 지금 진흥왕이 내가 지금 북쪽으로는 여기 마운령비, 여기 마운령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고 남쪽으로는 지금 내가 여기 창녕까지 왔네. 남쪽으로는 창녕까지 왔네. 여기까지 해서 지금 진흥왕 순수비로는 이렇게 순수비라는 이름으로는 이렇게 지금 세워놨고요. 그리고 가운데 여기 단양 신라 적성비 있죠. 요것만 이름이 조금 달라요. 단양 신라 적성비. 이렇게 지역 지도를 보면서 지역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이 지도를 보면서 알아두길 바래요.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선생님이랑 이렇게 끝났다고 바로 책을 딱 덮지 말고요. 한번 눈으로 쓱 보는 거. 한번 자신만으로 자기 혼자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고 한 5분? 한 8문제니까 하나에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쵸? 하나에 한 20초 정도 잡고, 그쵸? 한 5분도 안 걸리겠다. 그쵸? 5분 안에 한번 쑥 훑어보고, 그러고 책을 덮도록 해요. 자, 선생님 항상 얘기하죠? 복습은 24시간 안에, 하루 안에 해야지 기억에 제일 잘 남는다고요. 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자, 그럼 친구들 안녕.